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품격 있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존재가 될까요? 사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늘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불쾌감을 주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젊었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관계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 말 한마디, 내 작은 행동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리고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추한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품격 있는 노후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작은 배려를 잊어버리는 태도.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배려심이 깊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작은 배려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남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심해지거나 타인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공공장소에서 새치기를 하는 행동들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당연히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나는 점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감사의 표현이 줄어들고 서운함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표현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같은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배려를 잊어버리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잃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히려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내가 받는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상대방에게도 같은 배려를 돌려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배려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 바쁜 사람에게 먼저 길을 양보하는 것,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나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나친 간섭과 충고.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인생 경험이 쌓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실수도 많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깨달음을 얻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로 이어질 때입니다. 선의를 담아 조언을 건넨다고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후배들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거나 후배들에게 본인의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듣는 사람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결국에는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충고하려는 습관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거나 자신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역효과가 납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은 조언을 강요하지 않고 필요할 때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간섭과 충고를 줄이고 경청하는 태도를 기른다면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말과 불평이 많아지는 것. 나이가 들수록 대화에서 부정적인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세상에 대한 불만, 젊은 세대에 대한 비판 등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대화를 피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공감하며 들어주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거나 예전이 더 좋았지 같은 말은 듣는 이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보다 체력이 떨어지고 삶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게 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나치면 현재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려 노력하는 것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밝고 긍정적인 내용을 더 많이 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나의 말투를 바꾸고 결국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많은 사람을 내 곁에 머물게 하는 힘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오히려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었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어 라는 생각에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결국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체면이 깎인다거나 그들도 바쁘겠지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미루다 보면 결국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래된 인연일수록 소홀해지기 쉽지만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자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동호회나 모임,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메신저나 SNS 등을 배우고 활용하면 손쉽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나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면 나 자신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는 안부 전화 하나가 내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와 성장을 멈추는 것.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익숙한 방식에 안주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멈춘다면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라고 말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접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SNS 같은 기술을 익히면 자녀나 손주들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새로운 도전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는 삶은 쉽게 무기력해지기 마련입니다. 작더라도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 삶의 의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책을 한 달에 한 권 읽기, 하루 30분씩 운동하기,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기 등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태도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트렌드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단절되기 쉽습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와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목표를 세우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6번째, 나이에 따른 고정관념에 갇히는 것. 나이가 들수록 이제 와서 뭘 하겠어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이야말로 스스로를 가두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삶의 경험이 쌓이지만 그 경험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과거의 방식이 지금도 유효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거나 젊은이들에게 길을 비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지나치면 자신을 점점 사회에서 단절시키게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나이엔 새로운 걸 배우기 힘들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배우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두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맞춰 스마트폰이나 SNS 활용법을 익히면 가족 및 친구들과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과 마음이 더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충분히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지 않고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입니다. 결국 나이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 더 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더 활기차고 가치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행동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외로운 노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입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노후를 후회 없이 보내고 싶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더욱 빛나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 한 번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따뜻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삶의 지혜를 나누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